연산에서 배웠으면 이제 그러한 연산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정에 대한 법칙을 보는 건데요. A와 B를 합집합을 하나, B와 A를 합집합을 하나, 어차피 여기와 여기를 다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교환법칙.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어차피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요 되어 있는 부분에 색칠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합집합을 하고 또 합집합을 하는 거는 이걸 먼저 하나 이걸 먼저 하나 상관이 없겠죠. 교집합도 얘를 먼저 교집합으로 얘를 하나 얘 먼저 교집합으로 얘를 하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배법칙은 살짝 달라요. 분배법칙은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또 앞에 있는 이 녀석을 하나하나 B와 넣어주고 C 넣어주고 B 넣어주고 C 넣어줘요. 그럼 중간연산자는 교집합으로 중간연산자는 합집합으로 된다는 사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거 말고는 여기 페이지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 나올 건데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명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거니. 그러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에서 이 여집합의 기호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합집합의 여집합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A 여집합을 그림 그려보고 B 여집합을 그려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면 합집합이 아닌 바깥 부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여집합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사실, 요 두 개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라 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아닌 선생님 집합 3개에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개가 아닌 3개에서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연산자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손에 익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요거부터 A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분배해서 넣어줍니다. 드모르간 법칙이죠.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됩니까?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앞서 배운 내용의 분배 법칙을 할 생각이에요. 하나 계산해주고 두나 계산해주면 A 교집합 근데 보세요. 둘 다 지금 교집합이죠. 맞죠? 밑에 요거구나. 요거 분배하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그리고 중간연산자 합집합에 A 교집합, B입니다. 근데 나와 내가 아닌 거의 교집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합집합에 A 교집합, B는 당연히 누가 되는 겁니까? 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일단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안에 거를 B 교집합의 A 여집합하고 여집합 두세요. 그런 다음 얘네들을 드모르간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A 여집합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은 합집합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죠. 다시 합집합 다 합집합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A 여집합의 합집합의 A의 합집합의 B에서 교환법칙 써도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전부 다 합집합 아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돼안돼? 분배법칙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합집합이 이것도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거야. B 합집합과 A의 자리를 바꾼 거야. 그런 다음에 결합법칙을 해도 되니 여기를 먼저 묶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 내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B의 여집합이네요. 맞죠? 미안하다. 교집합 봤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봐봐라. 얘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교집합에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지. 그런 다음에 비교집합으로 꺼냅니다. B의 교집합에 A 여집합의 합집합에 A. 근데 나와 내가 아닌가의 합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체죠. 그거와 B와의 교집합은 B가 됩니다. 근데 B에서 B를 뺀대요.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찾아야 되는 사항인데, 뭐야? 얘와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을 묶어냅니다. 그랬더니 얘는 A의 여집합이 있고요. 얘는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산자는 교집합. 근데 얘는 계산해봐야 공집합이죠. 그러면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가 공집합입니다. 순서 바꾸면 되죠.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니 A 차집합에 B가 공집합이다 이겁니다. 내가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되었어. 이런 경우는 내 안에 넣어 있다죠. BA. A가 지가 집을 차버렸으니 갈 데가 없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B한테 포함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1번에 답이 있죠. B가 A를 포함한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배수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와 배수,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면 대칭 차집합이 될 거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한번 여기 문제 풀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배수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2의 배수의 집합이면서 3의 배수의 집합인 거는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분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에 합집합에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되는 교집합은 4의 배수겠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12의 배수가 되고 그거의 합집합은 4의 배수이거나 12의 배수인 걸 묻는 건 결국은 4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니 그 값은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음 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은 6의 배수죠.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들어가 있으니 9의 배수와 18의 배수의 합집합은 9의 배수고 그거의 교집합은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의 배수가 되겠습니까? 18의 배수 아닙니까? 6과 9의 최소 공배수 3, 2, 6, 3, 3, 9 맞죠? 그렇게 찾을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본인들이 또 풀어야 되고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기호를 주면 순수한 A 부분과 순수한 B 부분을 합집합시키겠다 이 말이야. 조건대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개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이거 보세요. 삼각형 주면은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맞지? 그럼 기억을 보세요. A 차집합 A 여집합에 그리고 합집합에 A 여집합에 A 맞니 안 맞니? A 빼기 B, B 빼기 A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A의 포지션이고 얘가 B의 포지션이야. 그럼 요 자리와 요 자리, 요 자리와 요 자리 서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여집합과 여집합 만나면 A가 되죠. 합집합에 A 여집합의 교집합의 A의 여집합 됩니다. 그럼 얘는 A가 되고 얘는 A의 여집합이 되니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집합이 되는 거니까 옳은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 집합에 공집합을 차고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차라. 그럼 얘는 어차피 차봐야 섞이는 게 없으니 전체 집합이고 얘는 공집합이 감히 지주제를 모르고 전체 집합을 찾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집합을 해봐야 전체가 된다.
자,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은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찾아서 하시면 되고, 아까 니은은 잘못됐다고 말했었죠? 그걸 가지고 여기 내용을 해보셔야 돼요. 2개 연산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그럼 요거는 본인이 푸시고 한번 얘기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A 부분이 여기고, B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거는 A 부분과 B 부분을 더한 다음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한 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 번 들어가면 2번 들어갔죠. 한 번을 빼내야지만 가능하다. 자, 그거를 원소의 개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의 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 얘가 3개면은요,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의 A 교 B 마이너스 N의 B 교 C 마이너스 N의 C 교 A에 N의 A 교집합 B 교집합 C, 즉 이 부분을 한 번 더 더해 주시면 돼요. 실제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벤 다이그램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렇구나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은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해가 좀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전체 집합을 이렇게 해서 60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A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게 아니니 37이라고 하고 교집합을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B는 40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드물어간 법칙을 쓰시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5니 여기 바깥에 15를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60에서 15를 빼면 45니 요 합집합이 45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77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45를 빼게 되면은 32가 되는데, 요 겹쳐지는 이 부분이 32라는 소리 아닙니까? 잠깐만, 77을 어디서 나왔지? 77, 60에 15, 그럼 뭐 여기가 5개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8개라는 건데요. 근데 B차집합에 있는 순수한 B를 의미하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나오지? 8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12번인데 역시 뭐 밑에 설명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나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을 풀겠다. 좋다. 그럼 전체는 60명이야. 그리고 여기에 영어를 푼 학생이 35명이고 수학을 푼 학생이 28명이래. 근데 하나도 못 푼 학생이 5명이야. 그러면 60에서 5를 빼면 55가 되니 이렇게 되는 녀석이 55가 돼야 돼요. 근데 35와 28을 더하게 되면은 63이거든.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8명은 있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는 27이 되고 여기는 20명이 되죠.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아까 우리가 55명이라고 그랬죠. 60에서 바깥에 있는 5명 빼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다 푼 학생은 8명이 존재하는 거고 영어만 푼 학생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7명이 된다 이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예제 13번으로 되어 있는데 무언가 발전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와 있는 거겠죠. 자, 우선은 전체를 30이라고 할게요. A가 22명, B가 17명. 나 그림 하나 더 그릴게. 너무 뻔해서 30에
A가 22명, B가 17명. 그럼 이거 말하는 게 뭡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이니 이때가 교집합이 되고 이때가 교집합이 되죠. 둘이 더해가지고 이미 39명이니까 겹쳐지는 거에 여기는 9명이고 여기는 17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값은 17이고 최대값은 9니 26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포함되는 경우와 분리되는 경우. 다음은 또 연습 문제니 풀어봐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만약 3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A를 이렇게 하시고요. B를 이렇게 하시고 C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구역을 나누시고 여기를 X, Y, Z라고 한 다음 여기는 네모라고 두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네모는 A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네모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며 C 더하기 Z 더하기 Y 더하기 네모는 C의 원소가 될 거다. 그 정도까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줘요, 나중에는. 자, 여기까지 빠르게 풀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39에서 50까지 왔습니까? 39페이지, 40에서 59까지. 자, 풀기 시작하세요.